그동안 너무 골치 아픈 주식시장 이야기만 하다가 이번엔 책 이야기를 준비 중인데요. 이게 책이다 보니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 전에 잠깐 짧게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못된 새가 새되려고 드디어 정치 이야기 한다고 하시는 분들, 정치 이야기 아니고요. 썸네일 보고 정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 들고 계신 그 죽창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새 이야기 할 거거든요. 못된 새 말고 새 중에서도 비교적 오래 사는 새인 솔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개 아시죠? 이 솔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진짜 개노잼인데 1분만 참고 봐주세요. 솔개는 최고 약 70살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70살이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솔개는 약 40살이 되면 발톱이 노화해서 사냥감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되고,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도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나날이 힘들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짓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자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서 발톱이 새로 자라나면 이번에는 날개 깃털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이렇게 약 반년이 지나 새 깃털이 다 자란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서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우화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매일경제신문에 연재된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의미 자체가 각고의 노력으로 황골탈퇴에 성공하는 솔개처럼 우리 조직도 철저한 개혁으로 새 삶을 얻자라는 메시지고, 메시지 자체가 좋다 보니 이 이야기가 엄청 유명해집니다. 우리은행장님도 솔개 이야기를 하고 검찰총장님도 솔개 이야기를 합니다. KTNG에서는 아예 프로농구단의 이름을 솔개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솔개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뭔가 환청이 들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이 구라가 어디부터 구라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구라입니다. 일단 수명부터 솔개의 수명은 24년 정도 됩니다.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싹에 나오는 장수하는 새로 유명한 두루미의 수명이 40에서 50년 정도인데 솔개가 더 오래 살 리가 없죠. 거기다 새는 날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소화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식사 텀이 짧아서 먹이를 먹지 못하면 금방 죽습니다. 사냥도 못하는 새가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부리를 깨고 털을 뽑고 발톱 뽑으면서 자해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면 굶어 죽으니까요. 거기다 솔개의 부리는 깨지면 다시 안 자랍니다. 부리가 깨지면 거기다가 새살의 소설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발라도 절대 다시 안 자라나요. 만약에 부리가 다시 자라면 그건 피콜로고, 이 소리는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가 되겠죠. 솔개가 나메크 성에서 온 외계 생물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키우는 피닉스가 탈출해서 인간 세상에 온 거겠죠. 문제는 이 구라가 하도 그럴듯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낚인 것도 모자라서 사회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은행장이랑 검찰총장까지 낚여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혹시나 이런 구라를 치면 너무 구박하지 말고 그 사람도 피해자니까 따뜻하게 비웃어 줍시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또 다른 새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새냐? 이번에 주인공은 못된 새 아니고요. 하얀 새 백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속에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우아한 백조를 띄워내는 물밑의 치열한 발놀림. 이것도 당연히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또 환청에 들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이것도 당연히 구랍니다. 물 위에 떠있는 대부분의 조류는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그냥 물 위에 뜹니다. 이런 구라를 치는 이유는 뭐 그런 거겠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개고생 중이니 너도 개고생해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직접 백조 물속을 찍어봤습니다. 여기 중간에 까만 게 백조 다리인데요. 물속에서 가만히 있죠. 결국 이것도 구랍니다. 자, 그럼 아까 솔개는 매일경제신문 때문에 유명해졌다면 이 백조는 어디서 유명해진 거냐? 찾아보니 여러분 이 짤 많이 보셨죠? 이 이야기는 이 짤의 만화 거인의 별에서 나온 겁니다. 주인공이 강타자가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다 나온 이야기인데, 이 만화는 일본 만화고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 말이 구라라는 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이 만화는 1960, 70년대에 연재됐는데 이건 일제시대 잔재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일본은 역시 도움이 안 돼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또 다른 동물이 있어요. 이번에는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뛰어다니는 사자입니다. 책을 많이 보다 보면 한 번쯤은 꼭 등장하는, 사자는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리고 살아남는 자식만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로도 나오고 호랑이로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제 그만 듣고 싶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밑장 빼기면 걸렸을 때 손모가지라도 날리지 이건 손모가지도 못 날리고, 이 이야기는 1910년에 독일놈 하나가 실제로 사자가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는 걸 보고 지 맘대로 착각한 다음에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주장한 데서 시작한 건데요. 놈이라고 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헛소문 퍼뜨리는 놈은 진짜 놈입니다. 실제로 사자는 보통 수컷 사자 한 마리에 여러 마리 암컷 사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수컷 사자가 바뀌면 그 수컷 사자가 지 새끼가 아닌 다른 수컷 사자의 새끼를 키울 리가 없으니까 혈육이 아닌 사자 새끼는 죽여버리는데요. 이 독일놈이 그걸 보고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한 겁니다. 아무리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라도 새끼 때는 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키워도 서너 마리 중에 하나 살아남을까 말까 한 게 야생의 세계인데, 사자가 자기 새끼를 두고 서바이벌 오디션을 할 이유가 없죠. 사입이 거하게 껍질을 뒤집어 쓴 이야기는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이제 이런 구라를 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욕해 주시길 바라며, 아이고 조진아 뱅뱅이다.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세요. 와. 뭐 갈 때 가더라도 내 정도는 괜찮잖아. 응?